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왜 24개 단어의 비밀키를 사용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이코인은 여러분들이 지갑, 로그인, 지갑에 접근할 때 24개의 비밀 구조를 입력하게끔 됐어요. 24단어. 그런데 이 24단어를 입력한 이유가 무엇일까? 요거에 대해서 좀 보면 BIP39 국제 표준을 따르기 때문인데, 이 파이코인의 지갑 구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BIP39 표준을 기반으로 합니다. 12단어는 128비트 보안이고 24단어는 256비트 보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내용을 보면은 파이코인은 은행급 보안 수준을 목표로 설계가 되었다라는 거고, 대규모 사용자 보호 이제 수천만 명인데, 파이코인은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일반인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분실, 해킹, 피싱, 가족 상속 문제, 이런 상황에서 24단어는 무차별 대입 공격, 브루트포스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또한 비스탁 지갑 구조이기 때문인데, 파이 지갑은 완전한 비스탁 방식이에요. 파이 코어 팀이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서버가 관여돼서도 안 되고, 그리고 중앙 복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갑 비밀 구조를 잃어버렸다면은 개인이 알아서 짊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오직 24개 단어는 내 자산의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강한 보안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이 보안을 잘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 구절이 단순한 비밀 구절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장기 가치 저장, 디지털 자산의 목적인데, 파이코인은 단순 결제용이 아니라 장기 보관, 그리고 디지털 재산, 상속 가능한 자산,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그 가치 저장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또 중요하고 유의미한 부분인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 10년, 20년 뒤에도 안전해야 되는 자산,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보면은 비트코인도 결국에는 단어, 비밀 구조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10년, 20년 뒤에 내가 그 지갑에 다시 접근을 할 때 접근이 제대로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접근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맞죠. 비밀 구조를 잃어버려서 실제로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아무튼 그렇고, 메인넷 이후 확장 대비 파이코인이 향후에 D앱, 스마트 컨트랙트, 글로벌 결제, 탈중앙 생태계로 확장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12단어 보안은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24단어가 표준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도 12개의 단어를 쓰는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24단어가 향후엔 표준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핵심 요약, 이제 24개의 단어, 최고의 보안에서 256비트, 비스탁 지갑, 중앙 복구 불가, 글로벌 대중코인은 해킹 대응, 그리고 장기자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파이코인이 이렇게 24개의 단어로 채택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비스탁형 지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스탁형 지갑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비스탁 지갑인 파이코인을 모으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전 세계의 모든 초부자들은 딱 두 가지만 걱정한다. 첫째, 건강.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 그러나 그 시기가 다를 뿐, 특히나 부자들은 모든 거를 다 돈으로 해결이 되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로 몰려오게 돼요. 둘째는 세금입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대신 더 덜 적게 내는 나라로 이민을 갈 뿐 크게 나아지는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거운 금덩이나 현금 미술품을 쌓아둘 수는 없기 때문에 더욱더 안 보이는 곳, 나만이 알 수 있는 곳, 그렇다. 비스탁 지갑인 코인이다. 그런데 미래가 밝은 코인이면 더욱더 만족한다. 그게 파이코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노령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데, 그럼 그만큼 복지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올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인구의 80%인 서민층일까? 부자는 억울하다 한다. 억울할 만하다. 각종 세금을 내고 번 돈을 자식들한테 물려주니까 이 반을 떼어간다. 그걸 본 다른 부자들은 비스탁 지갑을 만들고
덱스 거래소에서 조금씩 코인을 지갑으로 옮긴 후에 자식들의 비스탁 지갑으로 나눠줄 것이다. 증여세 상속세도 없이 말이다. 당신이 보고 있는 300원짜리 코인이 그냥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10년 뒤의 미래에는 당신 자식들에게 비밀리에 내가 말한 대로 넘겨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뭔가 뭐 비스탁 지갑 중요하긴 해요. 파이 지갑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다만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부분도 있어요. 과연 이게 비스탁 지갑, 우리가 개인 지갑에만 파이코인을 열심히 보관한다는 게 이게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거예요. 저는 결코 이것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파이코인을 우리가 모으는 이유는 결국에 뭡니까? 그냥 파이를 좀 더 모았을 때 나중에 그 가치가 상승했을 때뭐 팔아서 뭐 돈을 만들려고 하는 뭐 그런 행위겠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투자는 다 재테크 그리고 돈을 불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파이코인을 모으는 게 꼭 마치 지갑에만 모아야 된다. 이런 건 보장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지갑에 있는 거는 오히려 취약할 수도 있어요. 비밀 구조를 잘못 보관해서 또는 엄한 곳에 보관을 해가지고 한순간에 그 돈을 또 날려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파이코인을 모으는 게 중앙화 지갑이든 탈중앙화 지갑이든 어떤 지갑 또는 어떤 거래소에 있던 간에 열심히 모으다 보면 그에 대한 좋은 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 어떤 것 같습니까? 24개의 단어가 정말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이 답일까? 또는 이 비스탁형 지갑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지갑만이 답일까?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